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중급 라이팅 타스크 2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세이 주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에세이 주제 꼼꼼하게 읽어봐야겠죠?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키핑한다라는 거 뒤에 있는 게 패트니까 애완동물 갖는 것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애완동물 갖는 것이 good for니까 아이들에게 좋다라는 거죠. while은 반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반면에 애완동물을 갖는 것이 dangerous하고 위험하고 unhealthy, 건강에도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에세이 주제를 봤는데요. 에세이 유형은 어떤 거예요? 각각의 입장을 논의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에세이 유형인 거죠. 자, 해당 에세이 주제 관련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브레인스톰했는지 문단별로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각각의 입장을 논의하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유형에서 서론 부분에다가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적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이 아이들의 삶에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 갖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친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입장이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죠. 그래서 글을 전개하실 때 본론 첫 번째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 관해서 적어주시고요. 본론 두 번째 문단에는 내가 동의하는 입장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줄 한 줄 적어가실 때 이러한 논리를 따라가면 좋은데요. 먼저 입장, 주제문을 적어주세요. 애완동물 기르는 것이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입장, 주제문을 적고요. 다음 문장에다가 이 주제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문장을 적어주는 거죠. 동물의 털이 아이들에게 피부 알러지나 어떠한 기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입장과 근거를 적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시를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알러지는 어렸을 때 겪는 알러지죠. 이러한 것은 동물과의 접촉에 인해 악화된다라고 한다. 이렇게 입장, 근거, 예시 순서로 적게 되면 글의 논리성이 굉장히 탄탄해질 수 있죠. 자, 그리고 본론 두 번째, 내가 동의하는 입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근거, 예시의 순서로 적는 거죠. 첫 번째 입장은 애완동물 기르는 것에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줄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적으면 되겠죠. 애완동물과 함께 걷거나 애완동물 데리고 놀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근거 문장을 적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예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입장, 근거, 예시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입장 하나 더 적어줄 수도 있겠죠. 애완동물을 돌본 아이들은 애완동물을 돌보다 보니까 이해심이 많은 성인으로 나중에 자랄 가능성이 높다라고 입장을 적어주시고요. 근거에서는 애완동물 먹이주기, 운동시키기, 돌보기에 참여하면 책임감을 배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장과 두 번째 근거를 적었는데 예시를 제가 추가로 적지 않았죠. IELTS 타스크2는 250자에서 280자 정도 적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적고 결론 문단 적으면 제가 생각할 때 250에서 280자 안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굳이 예시 문장 적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입장, 근거, 예시 순서로 적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1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즉, 글 쓸 때는 유연하게 접근하시고요. 입장 적고 근거 적고 예시가 생각 안 나면 예시 안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당 주제 관련해서 브레인스톰 해봤으니까 서론부터 한 문단씩 하나씩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서론 부분부터 적어볼 건데요. 그냥 아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적는 거죠. 서론 부분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받았던 에세이 토픽을 패러프레이징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받았던 에세이 토픽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스스로 해보세요. 꼭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some people이 있을 때 굳이 some people로 가지 않고 some만 적어도 괜찮아요. 일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주장한다라고 우리가 동의어로 패러프레이징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내용을 주장하냐면 애완동물 갖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요. 애완동물이 어떠한 거에 임팩트를 준다고 하면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좋다라고 했으니까 좋다라는 느낌의 포지티브 임팩트 이렇게 적게되면 하나의 콜로케이션으로 스피킹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애완동물이 긍정적인 영향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디벨롭먼트를 적으면 어떨까 싶어요.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think,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others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생각한다를 꼭 think로 갈 필요 없고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hold라는 동사 다음에 대절 구조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동물을 갖는 것은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own pet, 동물을 갖는 것이 should not be allowed니까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봤고요. 그 이유가 dangerous하고 unhealthy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면 for reasons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dangerous하다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죠. 즉 애완동물이 아이들을 공격할 수도 있겠죠. 즉 애완동물이 아이들을 물 수도 있다는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practical이라는 형용사를 적어봤고요. 그리고 unhealthy하다는 건 건강에 안 좋은 거죠. 이 단어의 문맥상의 동의어로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표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 1단계 어떻게 가져가는 거죠? 아무렇게나 적은 것이 아니라 에세이 토픽을 패러프레이징 가지고 적어본 거죠. 자, 그리고 서론 부분 두 번째 단계는
단계는 answering인데요. 그러니까 에세이 질문에서 각각의 입장을 논의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죠. 이렇게 서론 부분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의견에 대해서 적어주면 돼요.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은 아이들의 삶에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자, 이 부분도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스스로 영작해 보시고요. 저랑 같이 맞춰볼게요.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영작해보셨죠?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럼 같이 갈게요. 개인적이라고 하니까 personally, 내가 어떤 걸 생각한다는 게 꼭 think로 가지 않고 believe로 가도 돼요. 이때 believe는 생각하다는 뜻이고요. 바로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that을 적어준 다음에 애완동물이 아이들의 삶에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동물은 동물인데 야생에서 있는 동물들이 아니라 도메스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애완동물이라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주어를 잡았으니까 동사 잡으면 되겠죠. 이 부분의 동사 어떻게 가져갈까요? 아이들의 삶에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콜로케이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죠. 자, 어떤 역할을 하다, 역할이 롤인데 어떤 동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역할을 하다라는 건데 동사 어떤 게 있죠? P로 시작하는 거 어떤 역할을 하다? play a role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동사에 의미를 넣어줄 수 있는 조동사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역할은 역할인데 귀중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귀중한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형용사를 명사 앞에다 적어주면 되겠죠. 어떠한 것이 귀중하다고 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valuable이라는 형용사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완동물이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하는 거죠? 아이들의 삶에서 하는 거죠. 자, 이 콜로케이션 다음에 어디에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쓴다는 부분 챙겨두시고요. 아이의 삶이니까 이렇게 child's life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32번째 단계는 자신의 의견을 제공하려고 했으니까 이것 관련돼서 내 의견이 무엇인지 답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believe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은 내용을 내가 확고하게 생각한다. 나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동사 앞에다가 strongly 같은 부사를 넣어줘서 동사의 강도를 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를 적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가 확고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론 적어봤으니까 이번에 본론 첫 번째 문단 적어보면 되겠죠. 본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계 입장, 주제문 관련해서 이렇게 적어볼 건데요. 자, 이 부분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스스로 영작해보세요. 그럼 먼저 한편이라고 하니까 on the one hand라는 표현 굉장히 좋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some people 주장한다, argue that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거죠? 아이가 애완동물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이가 애완동물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죠. 이 부분 주어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proximity는 근접, 가까운 이란 뜻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가 close니까 정말 근접하게 가까이 있는 거죠. 누구랑 같이? animals, 애완동물과 이렇게 애완동물과 가까이 지내는 게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가지다라는 느낌의 동사 have로 전달하면 되는데 앞에 있는 주어 부분이 단수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로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남은 부분이 많은 건강상의 문제죠. 많은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a lot of로 많이 가시는데 a lot of는 speaking에서 활용하면 좋고요. IELTS writing에서는 격식 있는 표현을 적어야 되니까 무엇이 많다라고 할 때 a number of로 활용해 보시고요. 바로 어떤 게 많은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 health problem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건강상의 위험성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본론 첫 번째 문단 1단계에서 입장 적었으니까 2단계에서는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적어주면 되겠죠. 내용을 보니까요. 이러한 주장의 주된 근거는 동물의 털이 아이들에게 피부 알러지나 기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있죠. 이러한 템플릿을 적게 되면 for this, 이것과 관련돼서 this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아오는 거고요. 앞에 입장에서 주제문에서 이야기했던 것 관련돼서 key rational이니까 주된 근거라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 is를 적어주고 that을 적어준 다음에 새로운 주어와 동사 구조로 가져가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새로운 주어를 잡으면 되겠죠. 이 문장의 주어 어떤 걸로 잡을까요? 동물의 털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말하는 거니까 s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털이라고 하면 이 명사 형태 하나 알아주세요. 동물의 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털은 누구의 털이에요? 이 앞에 있는 명사, 이 동물들의 털을 말하는 거죠. 즉 뒤에 나와 있는 이 털이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려면 어퍼스로피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앞에 있는 명사가 이렇게 단수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어퍼스로피 s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복수명사라고 한다면 여기에다만 어퍼스로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물의 털로 주어 잡았으니까 이제 동사 잡으면 되겠죠? 이 문장의 동사는 아이들에게 피부 알러지나 기관지 문제를 일으키다라는 게 동사로 잡으면 되겠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문제를 초래하다라는 거, 동사 어떤 게 있죠? C로 시작하는, 그렇죠, cause가 있겠죠?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 거죠? 피부 알러지,
피부 알러지라고 하면 우리 스킨에 생기는 알러지를 말하니까 알러지 하나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수로 잡아준 거고요. 그리고 기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기관지 문제는 IELTS 타스크2뿐만 아니라 스피킹에서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respiratory problems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피부 알러지나 기관지 문제를 누구에게 끼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끼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끼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전치사 for를 적어주시고요. 뒤에 부분에다가 아이들이니까 children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본론 첫 번째 단락에서 근거 문장을 템플릿 활용해서 적어본 거죠. 자, 그런데 동사를 이렇게 현지형으로 읽게 되면 동물의 털이 항상 피부 알러지나 기관지 문제를 초래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조동사 can이라는 의미를 넣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본론 첫 번째 단락 1단계에서 입장 적고 근거 적었으니까 3단계에서 예시 적어서 글의 논리를 탄탄하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예시는 이렇게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아동기 알러지는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악화된다라고 한다.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영작하실 건데요. 그 전에 단어가 어려운 게 있으니까 몇 가지 단어만 알려드릴게요. 아동기 알러지라고 하면 childhood allergies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악화된다라는 건 타동사로 exacerbate라는 타동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타동사가 이 문장에서 능동태로 쓰여야 되는지 수동태로 쓰여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스스로 영작해보고 저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영작해보셨죠? 그럼 볼게요. 사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연결사 infact를 적어주면 되겠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according to recent studies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이 구조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적으면 최근 연구가 다음과 같은 내용, that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를 쓰게 되면 that 다음에 새로운 주어와 동사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에서 주어 먼저 잡으면 되겠죠? 주어는 많은 아동기 알러지라고 할까요? 많다라고 하니까 many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아동기 알러지는 여기 위에 적혀있는 단어 적으면 되겠죠? 이 단어는 IELTS 스피킹에서도 활용하면 좋은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많은 아동 알러지라고 해서 주어 부분을 잡았으니까 남은 부분이 동사 부분을 잡으면 되겠죠? 이 문장의 동사는 악화된다라고 했죠? 물론 become with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IELTS 타스크2에서 6.5점 이상을 맞고자 한다면 단어 수준을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단어의 수준을 높이면 IELTS 라이팅 점수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동사는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앞에 적혀있는 주어와 이 동사의 상관관계를 보고 능동태로 갈지 수동태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적혀있는 많은 아동기 알러지가 어떤 대상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주어 자리에 적혀있는 많은 아동기 알러지가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동사를 능동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수동태로 가져가야겠죠. 수동태는 비동사와 해당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를 적어주는데 주어 자리에 적혀있는 명사가 복수니까 비동사는 a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수동태 문장은 일반적으로 비동사와 해당 동사의 과거분사 다음에 어떤 것까지 적어주죠? by까지 적어주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죠. 어떤 것이 direct 하는 건 직접적인 거고 contact는 어떤 게 접촉하는 거죠. 누구와 접촉하는 거죠? 동물과 접촉하는 거죠. 전치사 하나 넣어주고 동물이라고 적으면 되는데요. 이 명사형은 누구와 접촉하다고 할 때 전치사 어떤 걸로 일반적으로 많이 가져가죠? 그렇죠. with로 가져가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본론 첫 번째 단락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까지 하나씩 적어본 거죠. 자, 그래서 본론 두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1단계 입장 적어주시고요. 2단계 근거 적어주시고 3단계 예시 적어주는 거죠. 입장은 제가 템플릿을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영어로 적어왔는데요. 여기서 접속사 의미는 무엇인 반면이라는 의미로 적었고요. 대여 maybe니까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아이들의 건강에 네거티브 임팩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러한 주장들 관련해서 some credibility, 일부 신뢰도가 대여 maybe 있을 수도 있겠지만 it is hard to deny the fact that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갖는 것이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deny, 부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템플릿을 가져가시고요. 이 노란색 부분에는 본론 첫 번째 문단에 적었던 내용의 핵심 아이디를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이 템플릿을 가져가시고 이 부분에다가 본론 두 번째 문단의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왜 좋은지 여기다 내 아이디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본론 두 번째 문단 1단계에서 입장 부분 템플릿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앞에서 장점이 많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장점은 어떤 거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애완동물과 함께 걷거나 데리고 놀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동사 keep 다음에 good health를 쓰게 되면 좋은 건강을 유지하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스스로 해보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자, 영작해보셨죠? 그럼 같이 갈게요. 우선이라고 하니까 firstly로 가면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다음 문장의 주어는 아이들로 잡으면 되겠죠? 아이들이 무엇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동사 can까지 적어주시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다 IELTS 스피킹에서도 써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다음에 good health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을 함으로써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애완동물과 함께 걷거나 데리고 놀면서죠? 여기서 우리가 독해에서 많이 봤던 by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를 적는 꼴이 있거든요. 이렇게 by 다음에 동사의 ing를 붙이면 무엇 함으로써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동사적인 의미는 걷다라는 거죠. 그러면 work를 적어주는데 by ing 꼴이니까 동사의 ing 붙여주시고요. 또는 애완동물이랑 논다는 거죠. 누구랑 논다라고 하니까 play with라는 구조가 있죠. 마찬가지로 무엇 함으로써라는 느낌을 줘야 되니까 by 다음에 해당 동사의 ing까지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함께 걷거나 데리고 노는 건 누구랑 노는 거예요? 애완동물이랑 노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가 animals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애완동물 할 때 이렇게 복수로 가지 말고요. 이 아이들의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소유격을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애니멀 쓸 수도 있겠지만 펫으로 써도 괜찮겠죠? 자, 예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완동물 기르는 것을 통해 증가된 신체 활동은 아동 비만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제가 예시 부분 관련해서 한국어 텍스트를 준비해 왔는데 이 부분은 잠시 포즈 버튼 누르시고요. 작성한 문장을 킹스 IELTS 홈페이지 킹스 IELTS 첨삭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영어로 영작해 보시고요. 쑥스럽더라도 꼭 제출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지만 한두 개 포인트는 꼭 잡아가지고 점수 받으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글자 수가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본론 두 번째 문단에서 입장 하나 더 적으려고 하는데요. 애완동물 갖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애완동물을 돌본 아이들은 훨씬 더 생각이 깊고 성숙하며 이해심 많은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누구를 돌보다라고 하면 take care of라는 표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자라다라고 표현하면 grow into라는 표현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는 develop into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장 잠시 포즈 버튼 누르고 스스로 영작해보자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해보셨죠? 그럼 같이 갈게요. 두 번째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세컨드까지만 적는 경향이 있는데 ly까지 적어서 부사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문장에서 주어를 잡아야 되는데 주어가 아이들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명사를 적어주고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뒤에서 수식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사람이니까 who라고 관계대명사 가져가고요. 애완동물을 돌봤다라고 할 때는 take care of. 애완동물 pet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애완동물을 돌본 아이들.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하는 거죠. 다음에 동사 시제도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현재형으로 적게 되면 항상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니까 과거에 애완동물을 돌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take의 과거형인 took을 쓰냐 아니면 현재 완료 시제를 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이 문맥에서는 과거 시제로 적기보다는 현재 완료 시제로 적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 시제를 적게 되면 과거에 발생한 일이 그 과거에 끝났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따라서 과거 시제는 과거에 끝났기 때문에 과거의 이 행동이 지금 현재 시점까지 이어지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적어줘야 과거에 애완동물을 돌본 아이들이 이러한 결과, 그러니까 훨씬 더 생각이 깊고 성숙하며 이해심이 많은 성인으로 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과거에 발생한 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진다는 느낌,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현지 완료 시제를 적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pet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 어로 적을지 또는 복수 명사로 적을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명사의 복수를 적게 되면 all이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어를 쓰게 되면 한 마리, one이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an이라는 의미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맥에서는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관사 어로 적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수로 가져가게 되면 모든이라는 의미니까 아이들이 모든 애완동물을 돌본 게 아니죠. 어는 n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애완동물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러한 애완동물이 어떤 거든지 간에 애완동물을 돌본 아이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애완동물이 뭐든지 간에 이런 느낌을 주려고 어라고 저는 적어봤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러한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했죠.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be 다음에 likely 투부정사 구조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는 a로 가져가시고요. 애완동물을 돌보지 않은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more라는 비교급 활용해 주시고요. 비교급 강조하기 위해서 far를 적게 되면 훨씬이라는 느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완동물을 돌본 아이들이 무엇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생각이 깊고 성숙하며 이해심이 많은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to는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무엇이 자라다라는 동사의 원형 develop
into라는 걸로 가져가면 무엇으로 잘한다라는 거죠. 생각이 깊다라고 하니까 soulful, 성숙하고 mature, 그리고 남을 생각하고 이해심이 많은 거니까 empathetic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성인들로 아이들이 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입장 주제문을 적었으니까 근거 하나 붙여주면 좋겠죠? 근거 문장은 제가 바로 적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responsibility,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책임감을 배우다 writing이나 speaking에서 활용할 만한 정말 좋은 콜로케이션이죠. 만약 아이들이 어떤 걸 했을 때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participate in은 참여한다는 거니까 feeding 한다는 건 애완동물 먹이를 주는 거고 exercising 동물을 운동시키고 caring for니까 동물을 돌보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아이들이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responsibility를 learn, 배울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서론부터 본론까지 에세이 유형에 맞춰서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써 내려왔는데요. 중급 라이팅 인강에서는 매 회차 결론 부분을 제가 첨삭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해주셔야 할 부분은 해당 에세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 부분을 50에서 70자 내외로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한 부분을 킹스아일츠 홈페이지 첨삭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첨삭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 라이팅에서 원하시는 점수 받을 수 있게 간단하지만 한두 가지 포인트는 꼭 잡아가지고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